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창입니다. 자, 8월 27일 목요일 저녁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녁에 좀 할 이야기는 시황 큰 변화 없어서 체크만 간단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황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두리 박스권 가두리 장세 강조했는데 큰 변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인들 포지션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도 우리는 상한가, 오늘도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 좀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장중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매집 종목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방송을 내일 또 오늘 낮에 추천했었던 종목이 있는데 그 대응 전략하고 매집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시황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지수 오늘 수급을 좀 봅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들 수급이 현물은 무척 강했습니다. 개인들 현물 수급이 무척 강했고 양시장 모두 5천원 가까이 거기다가 콜까지 개인들 콜까지 상당히 강하게 베팅을 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개인들은 왜 저렇게 갔다가 상방향 베팅을 해야 될까?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보건데 8월 만기 때 지수를 많이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위쪽으로 가는 줄 알고서 환장하게 달려드는 겁니다. 환장하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개인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절대 올리지를 않아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은 손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외인들이 선현물 가지고 컨트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리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구조를 좀 볼게요.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개인들 320 이상 베팅 규모를 늘려가지고 외인들이 지금 315 이상 개인들은 315 이상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원래 이건 손실 감소하더라도 이거 늘려놔가지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손실이고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외인들은 오히려 손실이 커지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지도 않고 아래로 내리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빠진 거는 언더슈팅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가두리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ELW나 옵션 전략은 파생하시는 분은 내려오면은 저점 확인하고서 콜을 봐야 되고 올라가면은 고점 확인하고 풋을 봐야 되고 절대적으로 지금은 가두리 장세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외인들의 규모로 봐서는 이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2주 동안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난달에 오버슈팅 시키고서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지만 이번 달은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기를 놓고 외인들은 지수를 지네들 꼴리는 대로 핸들링을 해간다고. 지네들 파생 수익 챙겨가기 위해서 핸들링 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4월달) (3월달) 폭락하고 (4월달) (5월달) (6월) 초중순까지는 유동성 장세로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개인과 기관들이 끌어올렸어요. 외인들이 아무리 해도 워낙 큰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왔어. 외인들 포지션하고 별개로. 근데 일정 수준 바닥 대비 올라온 폭을 감안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올라온 폭이 있으니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쉬어야지 된다고 하잖아. 쉬어야지 된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다시 유동성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커요. 1거래대금이 뭐 10조 원 넘어가고 20조 원 넘어가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손바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핸들링에 가기 상당히 좋고 그 과정에서 파생 수익을 4, 5월, 6월 달에 자기네들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핸들링에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 지들 멋대로 가지고 놀고 있어.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강조를 한 게 지금부터는 외인들이 핸들링에 갈 수밖에 없는 장세다. 외인들 파생 구조에 맞춰서 매달 1000억 이상씩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파생 구조에 맞춰서 지수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한 1, 2주, 한 주 정도는 그 상황을 놓고 방향성을 모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굳혀져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은 그게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지지선과 저항은 콜 매도가 어디에 쌓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지지선은 풋 매도가 어디에 쌓였는지를 봐야지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치로 볼 때는 그래서 그 구조로 다른 차트 안 봐도 돼요. 차트 안 봐도 돼. 315 이상 저항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305 이하 지지선을 확 구축하고 있고 그 위와 아래는 만일을 대비한 보험용으로 매수를 해놓고 있는 거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지난주에 하루아침에 확 변화를 줬죠. 밑에서. 그래도 이 정도 구축해 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지금은. 근데 이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눈에 보였어. 8월 달에도. 오버슈팅 가능성도. 물론 눌러서 마감될 거 예상했는데 오버슈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만 지난주 단독으로 뺐다가 반등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 후유증이에요. 그래야지 이번 달은 그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이 구간에서 외인들은 녹여먹기로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가두리 생각을 하고 가야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내려와도 305예요. 내려와도 305. 눈에 보여도 물량이 있고 개인들이 지수 올라갈 때 왜 미국 지수가 올라가잖아. 지금 미국 지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미국 지수가 올라가잖아. 미국 지수 올라가는데 우리 지수는 안 올라가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 미국 지수 신고가 가고 있는데 나서는 신고가 가는데 우리 지수는 안 올라가잖아요. 외인들이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지금 분위기를 빌미로 코로나 분위기를 빌미로 해서 이래놓고 차트를 봅시다. 이래놓고 차트를 보자고요.
계속 이 가두리 얘기하잖아. 가두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래놓고 코스피 200 차트로 흐름을 좀 봅시다. 자, 코스피 200 차트로. 자, 315 라인 잡아놨죠. 그죠? 저항이다. 많이 잘 가야 320인데 거기까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 확 눌러놨죠. 오늘이 미국장이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21선 깨고 내려와서 다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이때처럼 올려놓고 가다가 툭 떨어뜨려 놓고 돌려서 만기를 치르고 마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지금 얘기하잖아. 이때부터 3월 말 4월, 5월, 6월까지는 개인들과 기관들의 힘이 더 셌었다고. 외인들 현물 매도를 해대도 지수는 저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조세야. 개인들만 들어와서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도 매도가 많아지고 외인들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선물로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외인들. 한국 시장 놓고서 열심히 본인들은 이제 피 빨아먹게 하는 거죠. 자, 시장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그때하고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 주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기까지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빠진다. 이걸 이야기하기가 외인들 지금 수급 구조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뭐 이번 주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국도 나스닥 선물이 신고가 가고 있어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만일에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한번 조정을 받거나 빠진다 그러면 지수 밑으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포인트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지수 흐름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가두리 가둬놓고 외인들은 옵션 녹여먹는 재미로 가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어제 막판에 외인들 콜 매도 다 때려놓고 풋매수 늘려놓고 한 게 오늘 지수 뭐 빼려고 한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많이 빼지는 않았지만은 자, 시황은 요 정도로 좀 이야기할게요. 아직까지는 가두리 305에서 315 사이 10포인트 내에서의 가두리 장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종목으로 좀 넘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상한가를 먹었는데 종목은 카스였어요. 카스. 어제는 조화제약이었어요. 조화제약. 스윙 포트 종목. 근데 오늘 좀 빠졌죠. 오늘 단기로 들어갔는데도 내려왔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조화제약 어제 상한가. 내려왔어도 수익권이야. 어제 아침에 매수를 했으니까. 마지막 신규 매수한 게 어제 아침이었으니까. 5,100원. 자, 오늘 카스는 지금 스윙 포트 편입한 게 한 달 남짓됐어요. 한 달 정도? 그 정도 됐어. 한 달 남짓됐어요. 눌렀다가 상한가, 오늘 재료가 있어서 상한가 올렸는데요. 이거는 기사로 봐서는 내일 연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연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였죠. 과거에는 이게 대선 쪽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조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집 패턴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 수년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 15년간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거를. 네, 이번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거래도 지난번 거래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사상 최고 거래요. 최고 거래. 중간중간 이런 매집 패턴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최근 거, 올해 거에 비하면. 최근 거 이제 작년부터 한 2년 사이에 매집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부터 자리가 1200일선 위에서 이제 거래량 터진 것들이 이제 매집이에요. 지난달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컸죠. 그래서 보고 이제 수익 관점 분할로 매수를 해 놓은 겁니다. 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가 올려놓고 오늘 뭐 VI 들어가면서 그냥 점상으로 올려버렸어요. 재료는 뭐 30초 만에 뭐 99.9%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사멸시킨다. 살균기를 출시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 데다가 30초 만에 99.9% 살균기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기세 상한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 앞에서의 거래량들은 뭐 출시 전에 다 이게 기획을 했겠죠. 회사 내에서는. 원래 전자 저울 만드는 회사거든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여기서 거래 터뜨리면서 이때는 재료는 다른 재료와 같이 움직였어요. 뭐 이재명주로도 움직였고 신규 이재명주로도 뭐 포함이 됐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같이 감안해서 이제 스윙 포트 편입을 했었는데 이게 재료가 뜨면서 기상가 가서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도 연상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충분히 큰 수익으로 좀 보답을 줄 것 같습니다. 매집이다. 매집. 이 자리에서의 매집. 그죠? 거래 터진 자리들이 딱 그 자리들이에요. 그 자리들. 네, 어서오세요. 이런 자리들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돌파하냐, 못하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한 템포 늦을 수 있어도 얘네들은 돌파하면서 큰 시세를 줍니다. 보통 이렇게 위에 고점을 놓고 박스권 아래에서 매집이 된 경우는 이 변동성만큼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한 템포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매집된 이후에 상한가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로 올라간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그죠? 한 번에 말아 올리는 거죠. 자, 그럼 뭐 이제 상한가 풀릴 때부터 분할하면 되겠죠? 그죠? 분할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기세 상한가 간 종목이 최근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기 있었는데, 왜 안 보여? 물론 위치는 좀 다른데 이거는 뭐 공략한 종목은 아니고 중앙오션이 이렇게 상한가 갔다 점상을 갔어요. 그죠? 점상을 갔어. 그러니까 이게 기상한가 들어오면 다음날 점상 갔다 갭 뜨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모습을 볼지 확인하고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문 닫을지 아니면 풀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익 관점이었으니까 뭐 풀릴 때 분할 수익 챙기려고 지금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화제약을 오늘 매수를 했었는데 단기성 음봉으로 빠지면서 끝났어요. 거래는 감소했지. 아침에 좀 증가를 하다가 때도 이제 재료가 있었습니다. 뭐 논문이고 이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도 보면은 거래 터진 자리들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그거를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한 거죠. 이 자리에서. 거래 터뜨렸죠. 그죠? 그걸 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계속 스윙 단기 울고 먹었던 종목이에요. 스윙으로 수익 챙기고 내려와서 일부 분할하고 매수하고 일부 분할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네, 계속 모든 종목이면은 이제 추적이 가능하고 단기 단타 진입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낮에 공방할 때 파버나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파버나인 그것도 스윙포트고 매집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공개방송에서 추천한 거니까 스윙 관점으로 뭐 올라가면은 목표는 잡아드렸대. 뭐 10% 20% 올라가면은 분할 수익 챙기셔도 괜찮고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집 거래 터진 자리들이 어디야? 이런 자리들이죠.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모아볼게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거래를 터뜨렸는지. 비슷한 자리에서 거래 터뜨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1201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이제 올라가면 나오겠죠. 이 자리를 오늘 시가로 돌파를 했어요. 시황이 안 그랬으면 아마도 올려버렸을 수도 있어. 오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내 연봉으로 눌렀어요. 시간외로 올렸어. 그 얘기는 내일 바로 올려줄 수도 있고, 아까 낮에도 얘기했듯이 하루 정도 십자봉으로 쉬어가면서 거래 좀 감소시키고 흑감시키고 이제 매물 더 없나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엔 뭐다? 매집이에요. 매집.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매수를 했어요. 대선주, 하나는 대선주, 하나는 실적. 실적 얘기가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오늘 안 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한경에서 아마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 물량 나왔을 수도 있어. 뉴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매수한 자리는 좀 높아도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고, 신규 매수는 이번 주 초반부터 했어요. 신규 회원들 매수는. 수익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스윙 포트들은 적어도 상한가나 장대 양봉 나가야 적어도 20, 30% 이상 올라가야 돼요. 20, 3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이번 내일 못 가더라도 다음 주에 장대 양봉 나오면 이제 그 위에 매물대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냥 목표가는 되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가 잡는 목표가는. 이 정도 간다고. 더 길게 보면은 추세가 돌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배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배열로 올라간다고. 정배열로 올라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를 타는 거예요. 계속 추세를 타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100% 200%도 갈 수 있다고요. 실적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신고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고가. 그러니 포트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100% 이상, 기본 100% 이상 올라가는 걸 목표로 가는 거죠. 100% 이상.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또 단기로 들어가. 단타로도 들어가고. 원래 이거는 돌파하다 그래서 내일 살짝 갭 뜨면은 갭 많이 안 뜨고 살짝만 갭 뜨면 시가를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조금 떠가지고 올라가긴 했죠. 그죠? 4, 5%에서 저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냥 단타로 했으면은 적어도 5%, 10%는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고 그냥 홀딩 했어요. 안 가도 홀딩. 왜? 목표가 갑니다. 왜? 종목을 아니까. 매집되어 있는 걸 아니까.
아무리 음봉거래 터졌다고 하더라도 매물수하고 또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침에 거래량과 흐름 보실 수 있는 사람은 내일 혹은 내일 안 움직인다, 쉬어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흐름 보시면서 공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기간점. 일단 뭐 무방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계속 울거먹었던 종목이 KNN이었죠, 그죠? KNN, 그죠? KNN이 단기로 되게 수익이 잘 났었는데 오늘 올려서 갭 떠가지고 그때 신고가 만들어서 음봉으로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KNN도 아무튼 뭐 홍종이가 정계복귀 설이 솔솔 도는지 아무튼 좀 기대감에 충만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겨버리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매매했죠. 월요일부터 지난주 매수해서 있다가 축소했다가 지난주 공방할 때 축소해드렸잖아요. 축소, 그죠? 축소했다가 그 다음에 확인하고 추매하세요. 근데 이번 주 이제 밑에서부터 추매를 했다고, 여기서부터 그날부터 추매하고 일부 수익 챙기고 부분 추매하고 2200 수익 챙기고, 어제는 워낙 시초가부터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추매하려고 했는데 추매를 못했어. 그래서 상한가 찍고 밀려서 마감했는데 어제 수익 다 챙겼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요게 효자 노릇을 했죠.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매수가 평단 대비해서는 올라온 게 한 30% 이상 올라왔어요. 자, 그 수익 잘 챙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장중 단타성으로 들어갔던 거고, 이거 뭐 짧게 손절한 거 있고, 오늘도 뭐 짧게 손절하거나 메이커에서 매도한 거 있는데 이번 주는 계속 이 종목 가지고 계속 놀았습니다. KNN 가지고. KM제약도 수익 잘 챙겼죠, 그죠? KM제약. 그런데 KM제약도 한번 수익 내고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 KM제약 괜찮아요. 앞에 좀 거래가 붙어 있긴 한데 양봉 거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격도 이 정도면 아직 양호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누르거나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오면 아래 꼬리 잡아서 자, 며칠 가도 되고요. 만일에 내일 갭 뜨면서 거래가 붙는다 그러면 양봉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그 가능성 보고 내일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공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위에만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5,500만 넘어가면은 매물이 없어요. 상승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도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는 거지만 거래가 터졌었던 자리를 한번 봅시다. 어디서 거래 터졌는지. 이렇게 이 자리 있죠, 그죠? 여기, 그죠? 거래 터졌던 자리에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한 거였죠. 물론 매물대는 여기 상한가까지 있습니다. 이현상 같던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가 관건이에요. 여기까지 돌파가. 요는 요 자리에서 이러한 거래량들은 기본적으로 매집 거래로 보는 거. 매집 거래. 그리고 매집되어 있었던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바뀌어서 그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단. 아까 얘기한 게 이 자리에 배만큼 이렇게 목표까지 잡으면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크게 보면은 이게 파동 마디가 되는 거예요. 파동 마디. 움직일 때. 마디. 파동의 마디. 여기서 변동성을 주면서 만들었던 만큼 위로 올라가면서 세력들은 이제 분할
분산시키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단기 단타에만 연연을 하기보다는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종목의 긴 흐름을 보면서 어떤 게 매집 패턴인지, 저 종목이 올라가면은 길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흐름과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을지 항상 예상을 하면서 흐름도를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당연하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들은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핵심 지표들은 뭐 PER, PBR, ROE, 유보율, 부채율 딱 5개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훨씬 매매하기가 용이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회원들 중에 5년 이상 되신 같이 오는 회원들이 계세요. 여러 계시는데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기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등등.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포트 종목들을 중기 포트 종목들만 가져가세요. 근데 그것만 길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심심해. 중간중간 포트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가지고 치고 올리면은 상한가거나 장대 항목 나오면 수익 챙겼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포트 종목을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 종목의 흐름을 계속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단기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분할로 매수해서 장대 항목 노려볼 수도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샘플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어제도 얘기했던 국지아품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국지아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단타 종목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매집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종목의 추세와 흐름을 이해를 해가면은 오히려 왜 가다가 잘못해서 물렸어. 이거 손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요. 몰빵하면 자르고 다시 보거나 축소하고 다른 거 매매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분산해 간다 그러면 매도 못하고서 흘러내려왔어. 그런데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뭘 하는 거죠, 홀딩. 일단 좀 축소만 하고 홀딩 하다 보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푸트를 가지고 가는 회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종목들 다 갔었으니까 90% 이상 종목들이 다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파도 타기 매매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좋다고. 매수 자리 내려오면 알려달라고 해서 어느 가격대 분할 매수 하시라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또 빵 올려쳐요. 장대 항목 나와. 개별주들의 경우. 수익 챙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여러 있는데 일단 샘플로 지금 뭐 시세 끝자락에 있는 국지아품을 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까 종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본적인 분석도 좋고 매집이 되어 있고 매집이 될 때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다? 세력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주라고. 삼박자가 같이 맞물린 종목들. 그죠?
그래야지 큰 흐름, 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게 매집에 대한 이해가 되고 큰 시세로 보답을 줘요. 시세로 보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스윙 관점에서 장대 양봉과 뭐 상한가 한 번 정도 노리면서 30%짜리 상한가 한 번 정도면 커요. 그리고 갭 뜨면은 50% 나와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또 단기 단타로도 매매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공방 추천한 종목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파버나인도 마찬가지로 주시해서 좀 보시고 조아제약도 오늘은 좀 밀려서 마감을 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시세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빠르면 내일 갭 떠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하게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급감하고 나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위에 저항과 매물을 한번 돌파를 시도했으니까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 그렇게 포트 종목과 단기를 병행을 하고 단타를 병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를 타고 가려는 종목이 있어요. 추세 종목이 있어요. 수급 종목. 수급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벌써 이게 월요일날 매수한 거죠. 월요일날 공방할 때 오늘 이게 51,000원 가면은 분할하려고 했는데 살짝 모자랐네요. 오늘 못 보고 있었는데 잘만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들 연기금도 수급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8.7% 올라왔는데 단기 관점이었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추세 타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기금 수급 들어오고 기관도 수급 들어오면서 추세 타면은 이 자리 대비해서 이격 좀 많이 벌어질 때까지 20% 30% 올라갈 수 있어요. 때로는 단기성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 수급이면 외인이나 기관 수급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급이 아니라 그런 수급 추세를 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성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주 단기가 있고 이런 기관 외인들 수급 종목 단기는 이렇게 단기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앞에서처럼 이렇게 수익이 커질 수 있어요. 상대적인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요. 변동성 큰 거 싫어 좀 어려워하는 회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종목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문자에는 이런 종목들은 수급 추세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앞에든 뒤에든 추세. 그래서 뭐 종가상 뭐 음봉 커진다거나 아니면 3일선이나 5일선을 이탈한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고 분할로 매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지하면서 흘러간다. 그럼 뭐 시세 끝자락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일에 매수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일부 분할하더라도 또 올라가 다음날. 그럼 이제 계속 추세 타고 가는 거죠. 이탈할 때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만 해도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들도 포함을 시켜서 단기성이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타는 종목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이제 실적 베이스되고 연기금까지 수급 엄청나게 좋고 하니까 그렇게 좀 가볼 수도 있고 아직 과열 진입이 안 됐으니 과열 진입이 될 때까지 추가 파동을 좀 노려서 가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공방할 때 문자로 월요일날 추천한 종목이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개별주들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급등주 정보 알기 전에 상한가 치는 거 보고 따라가면은 윗골이 길게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슈.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놓고 거래량, 매집을 이해를 해야지 좋은 거죠. 잠시만요. 자, 이어서 자, 이거를 이해를 하고서 거래량을 보면서 이게 매집이 되어 있는지, 각각 거래 터질 때마다 이슈가 나오고 주제가 있어요. 그죠? 상한가를 가거나 장세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재료로서 작용이 되고 매집으로 작용을 해요. 매집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이겨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죠. 종목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주가 흐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력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일반 개인들이 지겨워서 포기하는 상황까지 끌고 가다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같이 편성을 하면은, 같이 가면은 힘들거든. 뭐가 힘들어요? 무겁잖아. 편성을 안 시키려고 한다고요, 편성을. 편성을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겹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려요. 카스를 예를 들자면 카스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흐름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지저분하게 내려오는 것도. 물론 이게 밀렸던 거는 시황 때문에 그랬었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위협을 주면서 올려요. 보통 못 견디면 이런 데서 털리게 되죠. 털리고 나면 그냥 말아 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이 많은 몇십억 되는 개인이었는데 작업을 하는, 흔히 작전을 하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매수를 했는데 물량을 실는 걸 세력들한테 들켰어. 버틸 수 있었는데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그거를 하한가를 몇 번을 보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 하한가를 보내는데, 몇 번을 보내는데, 옛날 15%짜리일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종목명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 결국에는 얘가 털렸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상한가를 간 거예요, 계속. 섣불리 세력들한테 달려들었다가 개털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서 시간을 이길 수 있어야지 보유가 가능해요.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결국에는 큰 수익으로 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결국에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주식시장은. 워런 버핏의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개인들이 당일 단기만 열중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하지만 포트 종목은 그 정도 시간을 좀 이길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제 단기 단타 들어가는 거죠. 만일에 이 종목이 내일 뭐 음봉으로 내려온다든가 연상을 못 가고 빠르게 못 가고 뭐 점상을 못 가고 그러면은 이제 파동 저점 노리거나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가야지. 돌파를 시도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로도 들어가고 단타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던 종목이 흐름을 체크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이틀 걸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굳이 손실 좀 되더라도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면은 이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저는 종목들 다 돌려보면서 종목 발굴되고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등등 다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을 봐야 돼요. 추천도 해야 되고 무조건 뭐 하루에 10개, 20개 막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매집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자는 거. 뭐 일단 종목들이 나오거나 또 매일같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매집에 대한 이야기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장 막판에 추천했던 게 올라왔었던 대화제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만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시세가 났었던 종목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에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 거래량. 한 2, 3년 걸리긴 했는데 이러고서 큰 시세를 내죠. 그리고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왔어. 문제 없죠. 거래 빵 터졌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움직일 거라고요. 400일선, 200일선에 돌아가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돌파를 시도하고 흐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 긴 흐름, 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을 보시면은 훨씬 잘 볼 수가 있어요. 단기 자리나 단타 자리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기 포트 종목들도 저러한 시세를 냈던 종목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포트 편입해서 지금 수익권 60%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몇 있다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회원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수익권 올라와 있는데 CDG라는 종목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뭐 공식 추천은 아닌데 워낙 이때 수익을 크게 3연상 30%짜리 3연상한 종목이니까 이것만 해도 350%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매수했으니까 목표가 봐달라고 하셨어요. 목표가 잡아드렸죠. 내고 2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팍 내려왔으니까 매수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종목이 안 내려오죠. 그죠? 안 내려오죠.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거지. 거래량 자리까지. 이게 시세를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시세 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두고 빠져서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 거죠. 이 긴 흐름을 알면은 계속 종목들을 체크하고 돌려보고 하다 보면은
이 자리는 매수 자리다. 무조건 매수 자리다.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거예요. 추세를 타면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요. 얘는 워낙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가요. 잘 가요. 샘플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매집을 좀 잘 이해하자는 거. 아까 이제 대화제약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화제약. 그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내일 만일에 살짝 이게 종가를 띄워놨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살짝 개파락할 수 있어요. 요 폭을 먹고자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는데 살짝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 진입을 해봐도 괜찮아요.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돌파를 해서 내일 거래만 터지면은 거래만 좀 터져서 올라가면 이거 적어도 2만원, 19,000원, 2만원 더 길게는 22,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짧은 수익 관점에서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400일선 이격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려서 시간을 두고 이게 돌아갈 거예요. 흐름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매매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예상 흐름. 그래야지 나중에 그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매수 자리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매수 자리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승률도 좋아지고 종목도 광범위하게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단기 단타성 종목들도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년 전업 투자 경력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힌트 수익률 보시면 아시잖아. 힌트 수익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까지 너무 단기에만 전념을 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종목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고 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는 종목들은 얘기 안 하고 오늘은 그렇게 패턴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상한가 간 애들은 여러 개 있는데 패턴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까 그냥 짧게 손절한 종목이 있었고 말았는데 패턴이 잘 나와야지 들어가는데 38개 중에 패턴 나온 종목은 없었고 어제 회원 중에 검색기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회원 중에. 그래서 그게 한 종목 매수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고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름 활용성이 있어요. 활용성이. 물론 패턴은 제대로 안 나왔지만 흐름 보다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매매를 하면 좋은데 활용하시는 분은 나름 그렇게 개별적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활용하는 요령들을 제가 이제 장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정현 분들은 대신증권을 쓰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려요. 단타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있고, 단타는 문자를 보내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문자를 못 보내는 게 있어요. 구분이 돼요. 문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단타성으로 들어갔던 건데도 단기성으로 왜 아래꼬리 잡는 거거든. 양봉 나오고 아래꼬리 잡는 거. 단타성은 그냥 나는 그냥 3% 5% 그냥 먹고 빠질래? 당일치기로 무조건 현금화 할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회원 중에서도 있으세요. 800으로 매달 300 만들고 이런 회원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전적으로 현금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수해서 오버하는 경우 없어요. 전적으로 매수가 대비 한 3%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가능한 애들은 양봉이 나오고 음봉 눌리는 종목들은 문자로 가능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파동 저점이라고 해서 일단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보시면 돼요. 당일날 딱 양봉 들어준다 그러면은
분할 수익 챙기시면 돼.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기관에인 수급 종목들은 이게 단타성, 단기성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니까 추세 전환해서 끝까지 가봅니다. 물론 이제 당일치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익 매도 하시면 되죠. 수익 매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타성 문자는 그러한 종목들에 한해서만 제가 보내드려요. 왜?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간에서 뭐 10%, 15% 올라갔는데 아무리 분봉 눌림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문자 보내서 매수를 시킨다고 물론 이제 잡아서 올라가면 좋아. 근데 간혹 더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리스크 있는 것들은 가능한 문자는 피하고 양봉 나왔다 음봉 눌리면은 거래 감소하면서 음봉 눌리기 때문에 당일 못 가더라도 다음날은 적어도 이렇게 작게라도 올라오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리스크가 적죠. 약하면은 그냥 매입가에서 나오는 거고 적어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그냥 뭐 매입가의 종가상 파동이 안 나오면은 매도하고 다음날 다른 종목 보는 거고 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파동 저점 문자는 좀 소홀했어요. 지난주 이번주 저 문자 단타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개념인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오시면은 이제 이게 세력 가치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대신해서 이렇게 세력 가치주로 제가 공유 그룹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가입하시고 현재 필명 쓰시는 필명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수락하면은 이제 공유해서 요거를 쓰실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당일날 강한 종목들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 종목 가지고 당일날 이제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까지 단타를 하는데 딱 패턴에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매매를 합니다. 패턴에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당일날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고 한참을 가다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단타할 때는 손절을 좀 잡아야 돼요. 왜? 단타성이라 유동성이 생겨야 돼요. 물리면은 현금 여유가 생겨서 난 좀 종목 많아도 기다려서 올라오면 돼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적으로 이제 유동성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은 손절 칼까지 잡고 다른 종목 보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것만 유념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오늘 좀 시황하고 오늘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진하게 해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뭐 중간중간 저녁 방송이나 공개 방송 할 때 매집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려고 매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손실 내려와 있는 종목들 있죠. 내려와 있는 종목들 분산 몇 가지 원칙 단기 단타라도 절대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분산 그리고 안 갈 때는 축소나 해치하라고 할 때는 축소, 해치 잘해야 돼요. 무조건 손절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단기성은 이제 손절 잡아서 문자 보내드리긴 해요. 손절가 잡고 목표가 잡고 근데 가능한 이제 축소 상황에 따라서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축소를 하고 손실되더라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다른 매매를 하다가 추매 자리가 올 때 추매를 해야 돼요. 올 때 추매를 해야 돼요. 내려올 때 무조건 추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잘 기억 유념하셔서
따라오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막 흘러내리는데 추매 해가지고 묶여버리면 안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KNN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KNN의 경우도 지난주 공방 때, 목요일 공방 때 축소 매수했다가 올라갈까 하다 축소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음봉 빠졌어. 금요일날 떴어. 금요일 18%까지 올라갔어요. 수익권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걸리는 자리가 오늘은 일단은 금요일이니까 매수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갔다 윗골이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봅니다. 해서 월요일부터 매매를 했다고요. 단타성으로. 그렇듯이 템포와 흐름을 보면서 추매 축소 전략을 가져가면 훨씬 좋으니까 그러한 것만 조금 유념하시고 따라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아마 한쪽에서는 공개 방송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날 있으니까 그때 공개 방송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녹방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이요? 코오롱? 코오롱? 글로벌 얘기하시는 거죠? 글로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모르겠어요. 티슈지는 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지 되죠, 사실. 그죠?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죠. 티슈진의 경우에는. 일단 정지가 되어 있으니 코롱 글로벌 관련 애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정지가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좀 봐야지 될 거예요. 예. 면밀히 좀 내용을 보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뭐 공시나 이런 내용들 뭐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애들은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글로벌만 상할 가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하나만 딱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대 떠난 여기 놀진 산마루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